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지금 이 하반기 전망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갖가진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특히나 최근에 이 거린메이와 손을 잡았죠. 자, 거린메이가 어디 기업입니까? 바로 이 중국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의구심이 들어왔습니까? 왜 중국과 손을 잡냐? 지금 이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IRA 수혜 안 받을 거냐? 이런 의구심 들어왔죠. 자, 결국에 거린메이와 손을 잡은 이유,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가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본격 반등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부분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중에도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이 장중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죠. 자, 첫 번째로 장전, 장마감, 그리고 이런 시황 브리핑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종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당일 이런 급등주들, 주도주들에 대한 이런 가장 빠른 공유들, 그리고 세 번째, 현 시점에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저희가 보는 관점, 바로 이 관심 종목에 대한 이런 브리핑들, 종가 베팅, 그리고 이 단기 수익 관점들 상세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분명히 텔레그램방 입장만 하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고, 저희가 오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랩지노믹스에 대해서도 상승적인 이유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디다? 곡물, 방산주들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브리핑을 나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이 곡물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9월 27일 말씀드렸죠. 오전 10시 52분 이렇게 곡물에 대한 수출이 발묶였다. 관련주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한일사료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도 급등 중에 있다. 자, 더욱이나 이렇게 영상만 챙겨보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 에코앤드림 35%, 에코모티 이렇게 45% 상승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분명 장중에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은 이 설명란이 있죠. 휴대폰도 동일해요. 이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올려놓았죠. 자, 이 링크만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 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장 요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자, 이 공부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입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최근에 이 전기차 시장이 심상치 않죠. 지금 이 유럽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연차 퇴출이 빠르다. 자, 지금 이 반대에도 강행을 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아예 이제는 팔 수 없는 법안을 지난 2021년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자, 지금 이 미국 역시도 전기차 관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율을 무려 67%로 높이겠다 한 미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유럽이 너무나 빠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유럽이 빠르다라는 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독일의 3사들 있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 판매 금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지난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제 이런 대규모 투자뿐만이 아니라 내연차 퇴출 역시도 유럽 쪽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해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보급률은 또 한 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전기차의 관세를 무려 100%
80%를 때리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27일,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시행이 들어왔고, 자,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무려 102.5%의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자,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철강, 알루미늄에도 이렇게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게 기존에 말했던 부분보다 이미 4배, 3배 이상 인상된 수치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기존에 25%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100% 때려버리겠다. 무려 4배 대폭 상승이 나왔죠. 자, 중국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이익, K배터리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에코프로그룹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 시대가 오냐? 한 달 반 사이에 무려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자, 올해 초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줬는데, 자, 무려 한 달 반 만에 얼마나 올라왔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자, 테슬라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온다라는 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이런 급등 흐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자, 근데 그럼 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잠깐 반등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이 10월 달에 테슬라가 3대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10월 2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남아 있죠. 자, 헌데 지금 이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아졌던 이유가 지금 이 상반기에 7% 이상의 이 인도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인도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헌데 이번 이 3분기에는 다시 한번 8% 이상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면서 실적 역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로보택시 사업이 일정이 있는데, 자, 10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일정에 맞게 공개가 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 주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예요. 10월이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텐데, 10월 18일 남아있는 게 바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건 첫 번째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게, 인도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당장의 3분기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안 올라오더라도 4분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에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건 단기적인 재료는 아니다,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에코프로의 또 하나의 호재가 떴죠. 스웨덴 배터리 사절단이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를 방문을 했다. 뭐 스웨덴 에너지청 그리고 국영연구소 이런 기관 포함을 해서 볼보그룹 다들 아시죠? 이렇게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참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한 이유, 바로 이 자국 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자, 지금 이 에코프로를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협력 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지금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리튬, 전구체, 양극재, 생산, 그리고 이 재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3원계 기술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데, 왜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이 들어오겠습니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야만 가격 경쟁력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격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야만 이렇게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선택지가 되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좋게 준비하고 있는 게 누구다? 에코프로 그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에코프로가 중국 거린메이와 맞손을 잡았다. 2차 전지 소재 지금 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좋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니켈에 대해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전구체 수급 안정화로 경쟁력에 제고가 할 것이다. 근데 조금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거린메이가 중국이잖아요. 왜 중국 기업과 손을 잡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지금 이 니켈 재련 공정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죠. 니켈도 필수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만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캐즘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중국이냐? 자,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린메이와 손을 잡았지만 지금 지분 투자가 들어간 건 바로 이겁니다. 그린에코 니켈인데 어디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소재죠. 니켈 재련소인데, 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니켈 매장량 가장 높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그린에코 니켈이라고 이렇게 사업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IRA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기업을 지금 계속 때리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전구체를 안 받았을 겁니까? 전구체 수요 확대해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IRA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국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가 지분율을 75% 이상 보유를 하게 된다라면 똑같이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7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동채 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노리고 이렇게 거린매와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전구체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에 전구체가 있어야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에코프로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놓는다, 니켈까지도 공정을 확보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당연히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다시 한번 놓고 연내 코스피로 이전하겠다. 자, 이전 있었던 이런 리스크들 하나둘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지금 이 전구체 관련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 나와주고 있죠.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다시 한번 올라왔다. 이 리스크 이제 해결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경영권 문제 그리고 오너에 대한 이런 리스크 이동채 전 회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 리스크 역시도 해결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 에코프로 비엔가에 지금 이렇게 합병 마무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더군다나 2차 전지 이제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서 우호적인 심리를 가져오고 있죠. 자,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려 15개월간의 장기간 조정을 받았다. 더욱이나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해서 해소가 하나둘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유럽 쪽이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독일에서 지금 이 보조금 관련된 소식까지 놔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 조정은 막바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와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걸 맺었습니까? 기술개발 협력을 맺었죠. 자, LFP 배터리 양극재 관련해서 기술개발 협력을 맺었다. 현대기아차, 에코프로비엠, 현대제철이 협력해서 지금 이 폐기되는 고철을 재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LFP 배터리 양극재 신규 개발에 나선다.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 포함이 된 거죠. 자, 단연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LFP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이런 배터리인데 자, 얘들이 왜 시장을 잡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기술 개발에 들어선다. 근데 지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기업은 누구만 들어간다? 에코프로 BM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제대로 한번 나와준다라면 또 한번 가장 크게 이렇게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에코프로 그룹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멘텀들 많습니다. 최근에 이 해리스가 대선 토론에서 우위를 전망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바로 이 관련주들 공략주들 2차 전지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단연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자, 테슬라 역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2차 전지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전기차 시장은 또 한 번 붐이 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살 때 모두 현금으로 사시는 분 많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할부 거래를 하죠. 할부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또 한 번 이렇게 전기차 많은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락의 폭도 굉장히 컸죠. 저점 매수세에 대해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이 저점 매수세 반등 이 추세가 누구였냐? 집 나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엄청나게 이탈한다라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얘들이 이탈을 하는 와중에도 어디는 쓸어담고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쓸어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전구체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전구체가 바로 국산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머팅 그리고 에코앤드림이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도 이 두 종목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누굽니까? 에코프로 그룹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죠. 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치고 나갔지만 결국에 전구체 기업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양극재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디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있죠. 자, 당연히 이렇게 자회사들이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주회사 에코프로 역시도 주가는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모두 다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죠.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바로 이렇게 머티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투자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머티 역시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고, 자,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죠. BM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쓸어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에코프로 역시도 개인 빼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쓸어담고 있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 모두 다 이렇게 순매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건 지금이 어떻다?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본격적인 이 반등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지금 이 10월에 테슬라 관련으로 남아있는 빅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2차 전지 덩달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하나 둘 이 캐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나주기 시작을 했다. 자, 지금 이 하반기 3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4분기부터는 이 실적 역시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결국에는 이 올해 하반기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자, 중요했던 이 중국 거린메이와 손잡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 결국에 이 내용도 IRA의 혜택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가 심상치 않은데 테슬라는 지금 이 10월에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 반등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이 장중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도 한 번씩 입장하셔서 이 당일 이런 급등주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익 있게 보고 있는 현 시점 급등 기대, 관심 종목에 대한 이런 상세 공유 브리핑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